어머님은 제주에서 귤이나 따시던 분이잖아요.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시한 그 시골 할머니가 제주 최고급 리조트 체인을 소유한 700억 자산가라는 사실을요. 성임은 일부러 정체를 숨겼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으니까요. 돈 많은 시어머니 앞에서 보이는 얼굴과 가난한 시어머니 앞에서 보이는 얼굴, 그 둘이 같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의 사흘, 며느리 은하는 성임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최고급 시스템 부엌 앞에서 어머님은 이런 거 다루실 줄 모르시잖아요 라며 무시했고, SNS에는 우리 시어머니 귤만 따시던 분 키읔키읔 나는 글을 올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며느리에게 철저히 무시당하던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정체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성임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아들 서준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죠. 손가락 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그건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성임은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낡고 작은 캐리어였습니다. 제주 시골 할머니가 쓸 법한 오래된 물건이었죠. 실제로 성임이 일부러 골라든 소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캐리어 하나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울리고 몇 초 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은하가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걸쳐져 있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죠. 은하의 시선이 성임의 낡은 캐리어로 향했습니다. 이 집만 가져오셨어요? 은하의 목소리에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놀람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실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성임은 그 모든 걸 느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만 띄었습니다. 응, 병원 치료 때문에 잠깐 올라온 거니까. 많이 가져올 것도 없더라. 성임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주 사투리를 살짝 섞어서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준 씨는 아직 회사에 있어요. 아파트 안은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질 정도였죠.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 벽면을 가득 채운 유리장 안의 고급 식기들. 성임은 그 모든 것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표정은 감탄하는 시골 어머니의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정도 규모의 집이 서울에서 얼마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신발은 여기 신발장에 넣으시면 돼요. 은하가 신발장을 가리켰습니다. 성임은 낡은 운동화를 벗으며 은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은하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죠. 그 운동화는 시장에서 2만 원도 안 주고 산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는 성임이 일부러 오래된 신발을 골라 신은 거였지만요. 신발이 좀 낡았네요. 내일 백화점 가서 새 거 하나 사드릴게요. 은하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임은 그걸 느꼈지만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괜찮아. 신발은 편한 게 최고야.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임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부엌은 최고급 시스템 주방이었습니다. 독일제 빌트인 오븐, 이탈리아산 인덕션, 정수 기능이 달린 스마트 싱크대,
모든 게 터치 한 번으로 작동되는 최신식이었죠. 성임은 칼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하가 재빨리 손을 뻗어 칼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님, 이 칼은 어머님이 쓰시기엔 좀 그래요. 독일제 전문가용이라 무게감도 다르고 날도 엄청 예민해서요. 잘못하면 다치실 수도 있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선을 긋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최고급 주방 기구는 어머님이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이 인덕션도 터치식이라 익숙하지 않으시면 화상 입으실 수 있어요. 제주에서는 이런 시스템 부엌 안 쓰시잖아요. 은하는 능숙하게 칼을 들고 채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성임은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죠. 독일제 칼? 우리 리조트 주방에 있는 게 스위스 프리미엄 라인인데.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 옆에 서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터치식 수전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낯설다는 듯 행동했죠.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어머님, 수전도 조심하세요. 온수가 갑자기 나오면 뜨거워요. 제가 설정해 놓은 대로만 쓰세요. 은하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그 말투에는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죠. 성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할게. 밤이 되었습니다. 성임은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임은 무릎에 찜질팩을 붙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의 농장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귤밭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첫 리조트를 세웠던 그 시절.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던 날들. 직원 월급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식사를 거르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제주 최고급 리조트 체인을 일궈낸 지금. 이제 와서 시골 할머니 노릇을 하고 있네. 성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암호화된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S. 임 H1 구역 일정 확인 요망. 해륜 리조트 2호점 VIP 전용 구역 코드였습니다. 성임은 그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으니까요.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임의 방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긴 연기를 위해 오늘 밤만큼은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니까요. 아침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성임은 은하가 차려준 아침을 먹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은하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주는 물가가 싸서 좋으시겠어요. 은하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성임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제 말은요. 서울은 너무 비싸잖아요. 귤 한 박스가 5만 원도 넘게 하는데 제주에서는 그냥 따먹으시잖아요. 은하의 말투는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선을 긋는 의도가 숨어 있었죠. 우리는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운영하는 해륜 리조트의 귤 한 박스 도매가는 3만 원 선이었습니다. 서울 백화점에 납품하면 7만 원까지 받았죠. 하지만 성임은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제주가 살기는 편해. 서준이 넥타이를 다 매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은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았어. 내가 모시고 갈게. 그래, 고맙다. 성임은 아들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서준은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토닥였죠. 그 순간 은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질투는 아니었지만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준이 출근하고 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임은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압이 약했습니다.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아, 이거 또 고장났나 봐. AS 불러야 하나. 은하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성임은 잠시 싱크대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밸브를 돌렸습니다. 물이 세차게 쏟아져 나왔죠. 어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은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성임은 손을 씻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밸브가 잠겨 있었네. 제주집도 가끔 이래서. 아, 운이 좋으셨네요. 은하의 말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보다 뭔가를 잘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성임은 그 감정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성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한 거였죠. 성임은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S-임님, H구역 일정안 최종 확인 바랍니다. 14일 오후 3시 도착 예정. 전 구역 통제 완료. 해륜 리조트 총지배인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성임은 잠시 메시지를 들여다보다가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 계획대로 진행.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한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죠. 날카롭고 차분한 수십 년간 사업을 이끌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후에 은하가 백화점에 가자고 했습니다. 성임은 따라 나섰죠. 백화점은 화려했습니다. 은하는 명품 매장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처음 오시죠? 응, 처음이야. 성임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코너를 지나칠 때 한 직원이 성임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직원은 해륜 리조트 VIP 라운지에서 근무하다가 백화점으로 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사. 직원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성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한순간이었죠. 직원은 즉시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 샘플 드릴까요? 직원은 재빨리 평범한 고객 응대로 돌아갔습니다. 성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샘플을 받았습니다. 은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자 은하의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3명의 여자들이었죠.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제주에서 오셨다며? 귤밥 크게 하세요? 한 친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작은 농장이래. 은하가 대답했습니다. 성임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 그럼 별로 재산은 없으시겠네. 요즘 제주 땅값 올랐다는데. 글쎄, 서울 집 한 채 값도 안 될걸요? 은하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가난해 보이는 게 창피했던 거죠. 성임은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그녀는 조용히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먹어봐요.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성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죠. 밤이 깊었습니다. 성임은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봤으면 웃었을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연기를 하고 있는 걸. 성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은하는 성임에게 서울 생활 예절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어머님, 서울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규칙이 있어요. 음식물은 따로, 재활용은 또 따로요. 제주는 그냥 막 버려도 되죠? 아니, 제주도에서도 분리수거 하는데. 성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도시랑은 좀 다를 거예요. 여기는 엄격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잘 안다는 확신이 가득했죠. 성임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무렵 성임이 베란다에 빨래를 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은하는 성임의 손에서 빨래를 낚아챘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죠. 이렇게 막 널면 옷이 상해요. 제대로 털어서 널어야죠. 제가 다시 할게요. 은하는 빨래를 다시 들고 들어갔습니다. 성임은 베란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지. 조금만 더. 저녁 시간 은하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성임은 방에서 그 글을 봤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제주에서 귤만 따시던 분 히읗히읗 서울 생활 적응하시느라 힘드실 듯. 그래도 순하셔서 다행. 성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입술이 굳어졌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키읔키읔키읔 끼어오시겠다. 시골 어르신들 서울 오시면 당황하시더라. 언니 고생 많네요. 성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은하의 부모가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은하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오셨어요? 은하 어머니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성임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성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은하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주도 다녀왔어요. 신라호텔 풀빌라에서 묵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사돈 어른도 그쪽 사세요? 아니요, 저는 시골 쪽이에요. 성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하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제주도 요즘 땅값 많이 올랐다던데. 귤밭 하시면 땅이 좀 있으시겠어요? 작게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제주도 개발붐이라 땅 있으면 대박인데 말이죠. 은하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은하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죠. 아빠, 와인 드릴까요? 좋은 거 있어요. 저녁 식사 내내 은하 부모는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최근에 산 외제차 이야기, 골프장 회원권 이야기, 해외여행 계획. 성임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듣기만 했습니다. 사돈어른은 서울 오랜만에 오셔서 복잡하시겠어요. 은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적응하려고요. 그래도 제주가 편하실 거예요. 시골에 사는 게 마음 편하잖아요. 성임은 포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성임은 휴대폰을 꺼내 총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죠. 내일 일정,
계획대로 하세요. 네, 이사님.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은하의 가족 예약권은 제주 2호점 예약으로 확인됩니다. 14일 오후 도착 예정입니다. 좋아요. 그때 제가 직접 갈 겁니다. 성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 서울을 바라봤죠. 며칠 후면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그동안 참아온 모든 순간들이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그녀는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해륜 리조트 그룹 이사장 성임이라고 적혀 있었죠. 성임은 그 명함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성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귤밭을 일구던 시절, 첫 리조트를 개장하던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혼자서도 잘 해낼 거야. 성임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도 곧 끝날 겁니다. 14일 아침, 은하는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엄마. 오늘 제주 출발해. 해륜 리조트 2호점 예약했어. 거기 진짜 대박이래. 예약하기도 힘든 곳이야. 은하의 어머니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성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죠.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랑 제주 간다고 말씀드렸죠? 해륜 리조트요. 거기 제주에서 제일 비싼 데래요. 어머님, 오시기 전에 예약된 거라 친정 식구들 하고만 예약된 거라서요. 어머님은 집만 지켜주세요. 은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겠네. 어머님도 제주 사시는데 거기 아세요? 이름은 들어봤어. 성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은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오후 3시 제주공항에 도착한 은하 일행은 렌터카를 타고 해륜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은하 부모, 그리고 은하 친구 2명. 모두 들떠 있었죠. 언니, 여기 진짜 예약하기 힘들다며? 어떻게 구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아는 분 통해서 겨우 구했어. 보통 사람은 못 오는 곳이야. 은하는 우쭐했습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고 곧 웅장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해륜 리조트 2호점이었죠. 와, 미쳤다. 친구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 넓은 정원,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하지만 프런트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무전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프런트 직원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박은하요. 오늘 체크인 예약했는데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오늘 비공개 최고위 VIP 일정 때문에 일반 예약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우리 한 달 전에 예약했는데. 은하가 소리쳤습니다. 은하 아버지도 앞으로 나섰죠. 책임자 나오라고 해. 이게 장사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다른 투숙객들도 같은 상황이었죠. 로비는 항의하는 사람들로 어수선했습니다. 그때 무전기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H1 구역 최종 점검. S-임님 차량 공항 출발 확인. 직원이 재빨리 무전기 볼륨을 낮췄지만 은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H1이 뭐예요? S-임은 또 뭐고? 비공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오길래 이래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안상 이유로 모든 정보가 통제 중입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꺼내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리조트에서 예약 취소됐대. 뭔 VIP 온다고.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잠깐만, 내가 확인해 볼게. 은하는 전화를 끊고 성임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죠. 어머님, 해륜 리조트 아시죠? 거기 오늘 예약 취소됐어요. VIP 온다고. 어머님 제주 사시니까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서울 아파트에 있던 성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정이 바뀐 모양이네. 아, 진짜 짜증나요. 그래, 미안하구나. 다른 숙소 알아보렴. 성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죠. 그녀도 제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제주공항 VIP 라운지, 성임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총지배인이 서 있었죠.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이사님, 은한의 일행은 현장에서 항해 중입니다. 하지만 통제는 완벽합니다. 성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하늘이 보였죠. 파란 하늘, 하얀 구름.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땅이었습니다. 출발하죠. 성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전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죠. 그녀가 차에 오르자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성임은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며칠간의 연기가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로비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은하는 프런트 앞에서 소리를 높였죠. 이게 말이 돼요? 한 달 전 예약을 당일에 취소한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보상은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보상? 우리 부모님 모시고 왔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은하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책임자 당장 나오라고 해요. 그때 무전기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H1 구역 통제 완료. S-임님 동선 최종 점검 중. 직원들이 일제히 긴장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로비로 내려왔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모든 일반 구역 통제. VIP 동선 확보. 실수 절대 불가. 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도대체 누가 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요? 은하가 보안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사항입니다. 은하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비공개? 우리가 손님인데 이렇게 대접받아야 해?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안팀장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은하는 핸드폰을 꺼내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해륜 리조트 최악. 예약 당일 취소. VIP 온다고 일반 손님 내쫓음. 절대 비축.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한편 성임을 태운 차량은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성임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죠. 귤밭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던 그 땅이었습니다. 이사님, 1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 상황은? 총지배인이 말을 이었죠. 특히 박은하 씨 일행이 가장 강하게 항해 중입니다. 알아.
성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차는 리조트 정문으로 접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성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리조트 로비에서 은하는 여전히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무전기로 속삭였죠. S-임님 차량 정문 진입. 2분 전입니다. 직원들이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은하는 그 광경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중요해요? 친구가 은하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만하자. 분위기 좀 이상해. 하지만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따져야 해.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은하 어머니도 가세했습니다. 맞아. SNS에 다 올려버려. 이런 곳 망해야 해. 리조트 입구에 블랙 세단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총지배인이 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죠. 성임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품격이 느껴졌죠.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환영합니다.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성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귤 상자 배치, 조경, 직원들의 복장,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죠. 로비에서 은하는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누군가를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VIP인가 봐. 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은하는 목을 길게 빼고 바라봤지만 사람들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임은 천천히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했죠.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로비가 가까워졌습니다. 성임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시작이야. 성임이 로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세웠죠. 총지배인이 앞장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성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 중앙으로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죠. 대리석 바닥의 광택, 천장의 조명, 벽면의 예술 작품들, 모든 것이 그녀의 기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은하는 여전히 프런트 앞에서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임이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죠. 왜 다들 저쪽만 봐요? 우리 말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은하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은하를 보았지만 계속 성임의 동선을 의식했습니다. 성임은 로비 중앙의 소파 공간을 지나갔습니다. 은하와의 거리가 좁혀졌죠. 하지만 여전히 은하는 성임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기둥에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이사님, VIP 라운지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성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먼저 현장 상황부터 볼게. 네, 이사님. 성임은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뭐야? 성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은 진행 중입니다만 일부 고객분들이 성임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직접 프런트 쪽으로 걸어갔죠. 은하는 여전히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서비스예요? 이게 최고급 리조트라고요? 말도 안 돼. 은하 어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다 찍고 있어. SNS에 올릴 거야.
이 리조트 망하게 만들 거라고. 그 순간 성임이 그들 바로 뒤에 섰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죠. 프런트만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성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흥분해서 손을 휘저으며 소리치는 모습, 품위를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성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은하의 친구가 뒤를 돌아보다가 성임을 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어졌죠.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겁니다. 언니 뒤에. 하지만 은하는 듣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데. 성임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숨을 죽였죠. 리조트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성임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재빨리 허리를 숙였죠. 이 이사님. 그 순간 은하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이사님이라는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죠. 이사님? 누가 이사님이에요? 은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성임과 눈이 마주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어머님?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성임은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래 기다렸구나. 성임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은하 어머니도 성임을 알아봤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죠. 사돈 어른이. 여기 왜?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 여러분, 소개드립니다. 해륜 리조트 그룹 이사장이십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장? 은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리조트를 욕하고 SNS에 악플을 올리겠다고 소리치던 자신이 떠올랐죠. 성임은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 정리하고 손님들께 제대로 보상한 마련에. 성임이 총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죠. 네, 이사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성임은 다시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눈동자, 창백한 얼굴. 모든 것이 성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은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촬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머님, 아니 이사님.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몰랐죠. 성임은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VIP 라운지로 가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성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총지배인이 앞장섰습니다. 성임이 먼저 걸었고 은하가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은하 부모와 친구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죠. 저게 무슨 일이야? 은하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은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깔봤던 사람이 이 거대한 리조트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VIP 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제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은하는 손을 비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성임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죠.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다야? 성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제주에서 귤만 따신 줄 알았어요. SNS에도 그런 글을 올렸고 친구들 앞에서도 어머님을. 은하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성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실제로 귤을 땄어. 30년 전에는 정말 귤밭에서 일했지. 성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빚만 남았어. 귤밭 하나가 전부였지.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작은 펜션 하나 시작했어. 손님이 안 와서 밤마다 울었어. 은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성임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그렇게 10년을 버텼어. 펜션이 민박으로, 민박이 작은 호텔로 커졌지. 그리고 또 10년. 제주 최고급 리조트 체인이 됐어. 성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내가 서울 갈 때 들고 간 캐리어, 기억나? 네. 그거 내가 처음 서울 출장 갔을 때 샀던 거야. 20년 됐어. 일부러 그걸 들고 간 거야.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진짜 모습을 안 보여주셨어요? 성임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를 보고 싶었어. 진짜 너를. 네. 돈이 있을 때에 너, 없을 때에 너. 권력 앞에서의 너, 약자 앞에서의 너. 그게 궁금했어. 성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내 아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시골 할머니 연기를 했지. 은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몰려왔죠. 결과는 어땠어? 성임이 물었습니다. 은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제 칼 기억나? 시스템 부어? 너는 내가 그런 걸 다룰 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죄송합니다. 우리 리조트 주방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수준이야. 내가 직접 설계했어. 그런데 내 며느리는 나를 시골 할머니 취급했지. 성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SNS에 올린 글들도 다 봤어. 귤만 따시던 분, 시골 출신, 별로 재산 없으실 거래요. 은하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성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죠. 나는 내가 돈을 보고 달라지는 게 싫었어. 그래서 숨긴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넌 이미 돈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었구나.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쉬워. 하지만 바뀌는 건 어렵지. 성임은 돌아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바뀌길 원해. 진심으로. 은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기회를 주세요. 제발. 성임은 오랫동안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하지만 다신 용서 없어. 은하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성임이 손을 내밀었죠. 은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VIP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이사님, 로비 상황 정리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고객분들께 보상안 전달했습니다. 은하 부모님은? 성임이 물었습니다. 총지배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로비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여기로 모셔. 네, 이사님. 총지배인이 나가고 은하는 긴장한 얼굴로 성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괜찮아. 다 정리해야지. 성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얼마 후 은하 부모가 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죠. 사돈어른. 은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임은 소파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오셨어요. 앉으세요. 은하 아버지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깔봤던 사람 앞에 서 있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몰라 뵙고. 성임의 말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임도 자리에 앉았죠. 제주 여행 오셨다가 불편하셨죠? 아닙니다. 사돈어른. 아니, 이사님. 저희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됐어요. 다들 몰랐으니까요. 성임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저는 일부러 숨긴 거예요. 제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요. 은하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임이 말을 이었습니다. 돈 많은 시어머니 앞에서 보이는 모습, 가난한 시어머니 앞에서 보이는 모습, 그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은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임은 은하를 바라봤죠. 은하는 제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저는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고요. 은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했죠? 은하 어머니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주 시골이 좋아요. 귤밭 냄새, 바다 냄새. 그게 제 뿌리니까요. 성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제주 바다를 바라봤죠. 오늘 저녁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우리 리조트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요. 우리 이제 제대로 시작해봐요. 숨김없이. 은하가 일어나서 성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성임은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 저녁 시간 리조트 최고급 레스토랑에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서준도 급히 제주로 내려왔죠. 성임은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서준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성임은 아들의 손을 잡았죠. 미안하다. 너한테도 숨긴 거. 엄마가 여기 주인이었어? 응. 30년 동안 일궈냈어. 서준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왜 말 안 했어요? 너희가 편하게 살길 바랐어. 재벌 아들, 재벌 며느리. 그런 꼬리표 달고 살지 않았으면 했어. 성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가족이니까.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제주의 밤이었습니다. 성임의 긴 연기는 끝났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임은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귤을 따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제주 최고의 리조트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주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